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5월달에 하기 때문에 5월달은 제가 보기엔 주의 달이 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은 어제보단 좀 나은 하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았다는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증시가 나스닥이 4%가 빠진 하루였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개파락이 나왔었고, 그나마 장중에 양선이 나왔지만 마이너스 하락 마감한 날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증시를 봤는데 그냥 한 보합권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그나마 더 안 빠졌네 하고서 좀 갭상승 나왔다가 오전장까지는 음선 나오면 솔직히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 장중시황에 그 말씀을 썼는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 내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오후장까지 좀 반등 지속하면서 양선 마감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1% 상승 266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요 2700까지만 오면 좋겠는데, 내일 하루만 더 오르면 2700 올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오전 한 11시 까지 힘 못 쓰다가 한 11시부터는 쭉 그냥 종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하루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마감을 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의 날이었다. 거래소에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지만 실적 발표에 의해서 되게 막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오늘 좀 속출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변화? 어떤 변화냐면 대형주에도 좀 이렇게 입질이 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장이 조금씩 이렇게 좀 매기가 좋아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1%가 올랐고 시총 상위에서 좀 꿈틀대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애증의 삼성전자는 정말 면일 빠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나쁜 차트예요. 이게 하방 경직 확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적어도 일주일, 길수록 좋죠. 일주일, 2주일, 한 달.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어느 구간에서 사도 변변한 수익 없이 그냥 매일매일 손실만 주는, 이번 달 한 달 하락률이 7%예요. 7%. 삼성전자 갖고서 괜히 헛된 힘 쓰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가 안 볼 사람은 갖고 있어도 돼. 삼성전자 3년 있으면 7만, 8만, 9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안 볼 사람은 갖고 있어도 돼. 근데 매일매일 보면 뭐 하냐고 속만 쓰리지. 삼성전자의 투자는 장기 투자이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수보다 좀 더 많이 3%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대장주이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차트에도 드러나네요. 지수보다 좀 더 센 모습입니다. 오늘 압도적으로 오른 게 LG화학이네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8% 올랐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삼성물산도 있고요. HMM도 오늘 6% 올랐고, 삼성 SDS도 7%가 올랐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진 않았지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은 다음 주부터인가 마스크 벗는다지, 실외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안 하던 분들이, 요즘은 남자도 화장 많이 한다던데,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는 하게 되겠죠. 더 많은 양의 화장을. 그리고 또 하나는 꼭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통틀어서 이제 미용과 관련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마스크를 벗었다고 우리가 해외여행 바로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피부 미용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LG, 제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종목군이 이제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이 오늘 4% 정도 빠졌어요. 근데 LG 이노텍 4% 빠지고 LG 디스플레이 5% 빠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그러니까 오늘 실적 때문에 오른 종목 삼성 SDS,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실적 때문에 올랐듯이, 실적 때문에 떨어진 종목의 대표 종목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늘 4%가 올랐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시총 건설주 1위인 현대건설이 4%대가 올랐고, 또 대우건설은 오늘 8, 9%대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죠. GS건설도 6%. 그래서 오늘 장중시장에도 썼지만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11%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 시총 순위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건설이 4%, GS건설이 6%, 대우건설이 11%.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형주가 먼저 가고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장세의 순환매를 고려해 본다면 중소형 건설주가
오를 시기다. 근데 다음 주가 5월 첫날이에요. 요번 주 금요일이 4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이 첫날이 시작되고 있고 6월 초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승 종목 중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많은데 계속 지금 정부 정책이 건설 관련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지방선거가 있고 윤석열 당선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5월달에 하기 때문에 5월달은 제가 보기엔 건설주의 달이 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리오프닝 아모레 그리고 건설주 얘네 말고는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좋았네. 삼성 SDS, 삼성물산 거기에 LG화학까지 이 정도로 오늘 대형주만 봐도 오늘 장이 나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없어요. 삼성전자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없고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일단은 팜스토리, 샘표,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만 갈 때는 무시무시하게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철강주 많이 움직였잖아요. 철강주. CPTPP인가 너무 말도 어려워. 외워지지도 않아요. CPTPP에 가입이 되면 철강이나 섬유 쪽에 좀 유리하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철강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철강주도 우르르 갔거든요. 또는 건설주들. 그 대형 건설주 2조짜리 대우건설이 10%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사료비료에 사람들이 목매지 않죠. 왜? 장이 안 좋아서 사료비료만 갈 때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이제는 매매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어제 그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개별 악재 나오면서 개별 악재가 뭐라 그랬죠? 중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시작됐는데 좀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에너지 관련주들 GSE나 대성에너지 오늘 음선 나왔어요.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오늘 좀 음선이 나왔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그 정도가 보이네요. 철강주들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 철강주들.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 1000억짜리인데 2000억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1000억짜리가 2000억이 거래되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고요. 상승률이 높은 종목 보면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4x4는 그 음식점 이름 같아. 이런 음식점 있지 않나? 포자가 들어가면 베트남 쌀국수집 같은 그런 거 있지 않나? 베트남 쌀국수집에 포로 시작하는. 어쨌든 오늘 첫 신규 상장 첫날이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쳤고요. 약간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사실 오전 시작하면서 선익 시스템이랄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금방 이렇게 밀려났어요. 4x4만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요. 고려제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철강주들의 재료에 의해서 그래서 고려제강, 동일제강, DSR제강 이렇게 제강자 들어가 있는 애도 쭉 붙어있죠. 동일철강.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한일철강 해서 철강주들이 오늘 많이 있었다. 상승 종목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연광경은 약간 정치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수처리 관련주라고도 했었고 또는 이런 도시 경관사업 관련주라고 했었고 그래서 정치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자연광경 그리고 또 삼보산업 이런 애들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죠. 그래서 정책 테마 또는 건설 관련 이런 애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정통 건설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애들까지도 움직였고 탑30에도 대우건설이 11% 올라가면서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주목할 것이고요. 대우건설의 시총은 3조예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10조입니다. 10조짜리 아모레퍼시픽이 9%가 올랐다. SL도 시총이 꽤 크죠. SL 1조 3천억짜리 SL이 9%가 올랐다. 얘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심지어는 한국전력이 인수위에서 전기세 올릴 거야. 사실 한국전력은 공영기업이잖아요. 독점적인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기업이자 국영기업이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습니다. 전기세 올린다고 회사가 이익을 엄청 내면 다시 내려야죠. 이익 내면 안 되지. 한국전력이. 국민들한테 자기들만 전기 팔면서 이익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워낙 종목도 안 좋고 주가 흐름이 안 좋아서 반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추세적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LG화학이 35조짜리가 역시 탑30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장이 좀 뭔가 장이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지
요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 대우건설이 3조짜리 탑30에 들었죠. SL이 1조 3천억짜리 들었죠. 아모레퍼시픽이 10조짜리가 들었죠. 한국전력이 1조 4천억짜리가 들었죠. 그리고 LG화학이 35조짜리가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레지가 4조짜리가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탑30 안에 1조 이상, 5조, 10조, 심지어 LG화학처럼 30조짜리가 6개가 있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특이한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적이 별로 없다고요. 탑30에는 늘 1,000억, 2,000억 이런 애들만 들어가요. 체류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좋은 재료 하나 나오면 상가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애들이, 덩치가 큰 애들이 원래 이렇게 발 빠르게 막 5%, 10%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덩치 큰 애들이 LG화학처럼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종목도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10조 이런 애들이 지금 그 무거운 건설주 대우건설이 11% 올랐다는 얘기는 오늘 장이 좀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 그런 말이 있는데 주식을 잘하려면 사람이 돼야 돼요. 원숭이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지. 내가 뭐 이렇게 보면서 가리킬게요. 내가 이렇게 딱 가르치잖아요. 원숭이는 이 손끝을 본답니다. 사람은 뭘 가르치는지를 보고요. 주식시장이 똑같습니다. 주식에서 실패하는 분들은 손끝을 보는 거예요. 주식에 성공하는 분들은 이 손이 어딜 가르치는 건지를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뭔가 시장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한테. 야, 좀 장이 좀 활발해지고 있어. 그래서 건설주 대형주, 화장품 대형주, 자동차 부품 대형주가 움직였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좀 우리한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의 특징은 물론 대외적으로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고 미국 금리 인상 5월 달에 뭐 0.5를 한다나 6월 달에 0.75를 한다나 뭐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나 굉장히 불안하고 아직도 아무 정리가 안 된 대외 악재 속의 시장이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야 오늘 끝난 거 얘기하면 뭐야. 끝난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오늘 장을 다 분석하는 느낌은 오늘 장 되게 오랜만에 되게 좋은 장이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을 강했던 대형주들인 건설주, 자동차 부품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쪽에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주말에 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풀렸죠. 이번 달에는 40분 우리 부자학교 학생들이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서 지원을 해서 한 250분 정도를 받아서 수업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부자학교 학생분 들 중에 40분은 초대해서 수업을 하고요. 지금 계획 같아서는 6월 초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하고 강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초에는 한 200분 정도 들어가는 강연회를 알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 하더라고요. 그거 광고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매경 서울 머니쇼 공식 명칭이 매경 서울 머니쇼인 것 같은데 코엑스에서 5월 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초대를 받아서 5월 14일 토요일 날 저는 해요. 오후 1시인가? 원래 목금토 3일을 서울 머니쇼를 한다고 하네요. 매경 서울 머니쇼를 코엑스에서. 근데 저는 목금토 중에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일날은 외부 일정을 안 하거든요. 저녁 이후에 말고는. 그래서 토요일날이 시간이 편해서 토요일날 주식 강의 한 1시간짜리 정도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경 서울 머니쇼를 알고 있거나 또 만약에 모르셨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뭐 지원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머니쇼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한경 머니쇼인가도 한번 강사로서 간 적이 있었고 뭐 대구에서 또 한번 하는 대구 일본가에서 주최했던 것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강의 들으러.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백조님들도 5월 14일 날 제가 강의하는 강연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어쨌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장주의 투자를 강연을 해서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에도 월요일 화요일쯤에 공유를 하니까 멤버십 회원님들이나 또 일반 구독자님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6월 달에는 좀 더 넓은 데에서 강연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이 좀 오늘은 되게 좋았다. 30 안에 1조 이상 10조, 20조짜리가 6개나 들어가는 날은 정말 강세장 빼고는 정말 흔치 않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부자의 꿈.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윤입니다.
11시 30분 현재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는 플러스 0.5%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으로 양시장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미증시 선물 플러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이라 우리 증시도 오후장 반등 지속하여 양선전환 기대해봅니다. 오늘 대형주를 보면 실적 기대감으로 5%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LG화학, 삼성물산, 삼성 SDS 등이 이들이며 반면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리오프닝 기대감에 아모레퍼시픽은 9%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일 급락한 펄어비스 오늘까지 하락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거래 재개한 오스템 임플란트는 6%대 하락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에서는 신규 상장주인 포바이프 포함 두 종목이 상한가이며 탑30 상승률이 6%대로 좋은 등락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종목들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에그플레이션, 철강주, 건설주, 리오프닝주 등에서 강하지 않지만 선별적인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3조짜리 대우건설이 9%가 오르고 있는 건설주에 관심 둘 필요가 있어 보이며 마찬가지로 10조짜리 아모레퍼시픽의 10%대 상승에 화장품 관련주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안줄평 리오프닝, 건설, 관심, 모대성투자 화이팅!